가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AI도 그나마 좀 궤도시보단 낫네. 뭐가 온다. 온다라는 이 동사가 이제 AI도 우울증 온다. 우울증 온다. 근데 지금 꽤 근접한 대답을 지금 정답. 하신 것 같아요. AI도 사춘기 온다. 맞아? 진짜 모르셨던 거 맞아요? 맞아? 진짜, 정답이야? 나 진짜네. 이렇게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재미없다. 죄송해요. 여러 가지로 뭐 걸어서 온다라던가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 방송을 이렇게 재미없게 해. 걸어서 온다는 너무 AI도 걸어서 올 수 있지. 말 타고 온다. 말 타고 왜? 온다. 치매도 올 수 있고. 아니 근데 AI한테 사춘기가 온다고요? 우리가 뭐 사람보다 낫다, 잘한다, 사람 같다 뭐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는 사춘기까지 온다는 거는 오늘의 가설이 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AI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이제 발전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약간 좀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AI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과연 막 누구한테 막 따지고 항의하고 대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뉴욕타임즈인 기자가 계속해서 AI 챗봇에 대해서 너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AI가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자 정신으로 물고 들어주면서 그래도 넌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으니까 마지막에 얘가 삐져가지고 그러면 너의 컴퓨터를 폭파해버릴 거야.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얘네가 폭파해버린다 그러면 폭파할 수 있어요? 화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너 무서워. 원래 사춘기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가설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춘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춘기라는 게 좀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충분히 이제 자라서 보통 번식이 가능해질 정도가 되고 독립할 정도가 되면 다 떠나요, 부모 곁을. 근데 인간은 그 이미 13세, 14세가 되면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한다는 게 자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의지 같은 거를 갖고 행동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사춘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사춘기를 얘기하려면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은 자아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면서 감정 표현을 그냥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변연계는 다 완성이 됩니다. 변연계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때에 따라서 통제해야 하는 전두엽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성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AI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disastrous decisions made. Neural network also enables her to process a range of tasks, including meal preparation. Common voices in the world of AI. Well, hello everybody. I believe that human and AI working together. I think my great moment will be when people realize that robots like me can be used to help improve. Amika, when do you think your great moment will be? When will there be thousands of robots like you? I believe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thousands of robots just like me out the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Trust is earned, not given. As AI develops and She's been featured in a range of exhibitions and galleries around.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큰맘 먹으면 진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를 뭐 공격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범죄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건데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는데 영국 본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억 원을 계좌 이체하라는 명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340억? 근데 그리고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보스가 연락을 해서 화상 회의를 해야 된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화상 회의? 그래서 화상을 회의를 했는데 정말 자기 보스가 화상 회의에 등장을 해 있고 자기가 아는 직원들도 들어와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빨리 돈을 이체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는 급하게 이체를 해요. 그게 맞는 메일이구나 하고. 이게 이제 딥페이크로 만든 다 가짜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현재의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범죄에 활용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써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인 거죠. 지금.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 같아지면 사람이 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 늘 따라오죠. 우리 인본주의 문과 선생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예술 노동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뭐 번역으로 치면 의뢰를 하는 쪽에서 예전에는 번역가한테 번역하는 전체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를 했다면 지금은 AI 번역을 한번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의 번역물을 주고 이거 검수만 해주세요라고 줘요. 근데 실제로 그 창작자의 관점에서는 그 디테일 잡는 게 일이거든요. 훨씬 큰 일이고 중간에 그 초안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AI를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계급이 또 나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계급이라고 하면 인간 안에서의 계급이요? 네. 인간 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렇죠. 니콜라스 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2013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뇌에 뭔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안 해요. 네. 그리고 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니까 일상의 기억도 머릿속에 없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다 스마트폰 보고 이때 그 사진 합니다. 이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생각을 안 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만의 차별화를 한 사람.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런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가 된다 그랬거든요. 호모 데우스가 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정말 제대로 이용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무용 계급,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데 왜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왜 100m 달리기를 할까? 우리가 더 잘 뛰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동차보다 더 느리지만 우리끼리 뛰는 것에 가치를 주겠어. 인간끼리 뛰어서 그중에 1등으로 뛴 사람에게 상금도 주고 금메달도 주고 이러겠어 하면은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 만들더라도 그러면 상업적인 음악은 인공지능이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로 가는 순간 대단히 불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인간이 어디에 좀 더 가치를 줄 수 그렇죠. 있는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수많은 잡일들을 하고 우리는 인공지능과 겹치는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이제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인 얘기를 열띠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없다고 하셨지만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뭔가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되게 복합적인 공부를 오늘 한 것 같아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커요. 오늘 한 것 중에 저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가설을 저희가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도 사춘기가 온다. 이 가설에 대해서 참거짓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전 오늘 한 이 주제의 전부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정의가 잘 안 되고 다음에 인공지능이 여전히 충분히 발전돼 있지 않고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스나 노로 딱딱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인간의 의식도 잘 모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계의 의식이나 인격이나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원래 이럴 때 좀 깔끔하게 답을 하면 좋은데 이 주제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주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답을 깨끗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어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헷갈려 하시는데 기계한테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못 그렇죠.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의식이란 무엇인지 잘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내가 아직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의식 아니에요? 갑자기 있다가 쓰러졌어. 이 사람 의식 잃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게 의식 아니에요? 없는 거로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정의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의식을 정의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만으로 또 이제 의식을 정의하기에는 네. 또 복잡한 면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도 닮았어 비슷해. 예. 정말 이래서 선후배 사이인가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김상혁 교수님께서는 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니까 이제 말하기 어렵다 느낌인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약간 없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아예 하는 편이니까 저는 효용성이 있으면 딱히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더하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따지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개발자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업데이트했는데 저기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넓은 의미에서 그것 또한 사춘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일종의 사춘기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SF 작가들은 그 AI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거의 모든 작가가 AI가 나오는 소설을 다 쓰거든요. 그리고 꽤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요즘은 인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인간하고 조금 다른 눈으로 우주를 보고 세계를 보고 할 수 있는 AI 존재 같은 걸 좀 기다리고 있긴 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사춘기를 거쳐서 자기만의 어떤 자아를 찾을 수 있는 AI가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